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4페이지 금지행위부터 출발합니다. 금지행위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제목 딱 들어보니까 출제한다 이런 느낌이 딱 오셔야 됩니다. 자, 금지행위 거기 1번 바로 밑에 보면 부작위 의무라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금지행위를 다른 말로는 금지행위를 부작위 의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작위 의무라는 말은 한자로 적었으니까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 시작하면 안 되니까 이를 뭐라고 부른다? 부작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제시해 주는 이유, 여러분 시하다시피 부작위 하여서는 아니 되니까 금지행위죠, 그죠? 그래서 중개업자 등에게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7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지문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그죠? 공인중개사법은 하여서는 아니 되는 부작위 의무로서 금지 행위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지문이 뜨면 맞다.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작위 의무를 금지 행위라 한다. 요거 하나 잡으시고. 자, 그다음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오랫동안 진행해 보니까 이 금지 행위는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2, 3년 정도 공부하셨다는 분도 금지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잘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비밀 준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안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근데 비밀 준수를 금지 행위라고 퍽 찍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위반된 행위지 금지 행위는 아닙니다. 자, 다시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격증 양도되어 하면 어떻게 되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위반된 행위지 금지 행위는 아니라니까 지금, 그죠? 금지 행위를 2, 3년 공부하는 사람도 금지 행위가 뭔지 모르고 그냥 두리뭉실 공부하더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도 우리 들으셨죠? 자,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을 하면 어떻게 되죠? 등록이 절대적으로 취소되고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렇게 위반된 행위지 그게 금지 행위는 아니라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 행위를 7개를 딱 정해놨습니다. 근데 몇 년씩 공부했다는 사람도 뭐가 금지인지 몰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위반하는 거야 막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하고 형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7가지를 제시하는데 수업에서는 8가지로 전달을 할 겁니다. 시험을 대비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새기셔야 됩니다. 194페이지 하단 2번 1번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말이 많죠? 매매를 업 동그라미 그리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1년에 1,000 기록해 놓습니다. 자, 제목하고 형벌을 기억하자. 지금 이 뜻입니다. 매매를 업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갑니다. 두 번째 금지행위 법구조 규정에 의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뭐라 그러죠? 무등록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이 알면서라는 단어 빠지면 틀립니다. 알면서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 자기 명의를 이용하니까 우리는 옆에다가 협조행위 이렇게 적으라 그랬습니다. 협조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얼마다? 1년에 1,000. 협조 딱 보면 1년에 1,000이 잡히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금지행위 내려옵니다. 사례, 정려,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32조 사망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때 초과 금품의 동그라미 여러분 알다시피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그런 취지. 넘어갑니다. 네 번째 금지행위. 자, 지금 동그라미만 치는 게 아니고 제목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지행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종료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동그라미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거짓된 언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 1년에 1,000. 오른쪽 갑니다. 다섯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197페이지.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교환 정서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정서만 탁 보면 자동으로 얼마? 3년에 2,000만 원입니다. 정서는 3년에 2,000. 자, 하나 더 넘어가서 198페이지죠. 여섯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직접 거래를 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직접 거래 동그라미 쌍방 대리 동그라미 얼마죠? 3년에 2천. 이제 마지막입니다. 199페이지 7번째 금지행위.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하여 그 7번의 세 줄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찾았었나요? 투기 조장에 동그라미 놓고 얼마? 3년에 2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7개 금지 행위를 눈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8개로 전달을 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내내 전달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금지 행위는 두리뭉실하게 비밀 준수를 위반하는 것이 금지 행위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 그런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금지 행위는 우리 법에서 지금 7가지를 명시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제목을 잡아야 되니까 시험 치는 그날까지 금지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갑니다.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지금 체크하셨습니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청서를 직접 거래 또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2천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지행위 하면 시험 치는 그날까지 뭐라고요?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그러니까 거금이니까 좀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법니다. 근데 1년에 1,000만 원이 마음에 안 드시거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얼마? 3년에 2천이다. 시험 치는 날까지 이 노래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7가지를 이렇게 8가지로 전달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오지선다형을 만나기 때문에 거금 매매 협조에다가 정서 이런 거 하나 턱 걸어놓고 다음 금지 행위 중 성격이 다른 것을 찾으시오. 문제 읽으면서 전부 1년에 1,000, 하나는 얼마? 3년에 2천. 이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출제되는 게 이 단원의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작년에도 그렇게 출제했습니다. 작년에는 형벌을 묻지 않고 제목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제목을 얼마나 잡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마찬가지 여기도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천이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또 글자도 2개씩 딱 만들어 가지고 2천만 원짜리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시각적으로도 좀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기 있는 거짓된 은행 하나 걸어놓고 금지 행위 중 성격이 다른 놈을 찾으시오. 그래서 문제 읽으면서 몇 번 딱 찍어내야 될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이 단원의 틀이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앞으로 금지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2천이다. 이게 노래 제목입니다. 자, 노래가 잡히신 분들만 그가 뭐였죠? 거짓된 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시험 칠 때까지. 자, 거짓된 은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1,000.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 조문으로 물을 때는 거짓된 은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 들어오는 게 법 조문으로 묻는 거고 사례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이렇게 갑니다. 자, 이 부동산이 1억짜리인데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합니다. 이거 야 2억이야. 2억인데 너에게는 1억 5천에 팔 때니까 사라. 이렇게 거래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거짓된 은행, 거릇된 판단을 하는 행위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례로 들어오더라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거짓된 은행 1년에 1,000이었습니다. 아까 체크하실 때 신경 써서 체크하라 그랬죠. 금이 뭐였죠? 금은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됩니다. 뭐를 초과하면 안 될까요?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1년에 1,000이다. 그죠? 그때는 사례, 정려, 어떠한 명목이라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사례라는 말은 고맙다고 주는 게 사례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3월 말이 접어드는데 이달 3월 31일 되면 집을 비워줘야 돼요.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아이 또 나갈 방을 못 구했다. 애들은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개업공사한테 의뢰했더니만 그 사람이 마음에 딱 드는 집을 하나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고맙다 안 고맙다? 충분히 고마울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개수수료와 함께 고맙다고 동향화 1점을 선물로 주고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래 나온다니까요.
뭐에 해당됩니까?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고맙다고 받는 것도 안 된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만약에 사례나 정려 고맙다고 받는 것은 괜찮다면 전부 수수료 초과해서 받아놓고는 고맙다고 주던데 왜 이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절대로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동양화 받으면 얼마라고요? 1년에 1,000. 서양화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서양화도 됩니까?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매매가 아까 체크하실 때 뭐라고 했죠?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이 중개 대상물이 뭐였죠? 토, 금, 입, 광, 공 5가지 기억나죠? 이런 물건을 매매업이라는 것은 샀다 팔았다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딱 들어오니까 개업공인사가 딱 보니까 물건이 괜찮거든요. 내가 살게. 자기가 사요. 그래놓고는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하니까 내 거 사세요. 팔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를 뭐라 부른다?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왜 이 매매업을 금지할까요? 매매업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비싸게 막 사가지고 그죠? 싸게 막 공급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좀 이따가 서울시장 출마해도 돼요, 그 사람은. 그죠? 그거는 위반될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럴 일이 절대로 없다고 보고 매매업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하면 걸립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그럼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안 하면 뭐를 샀다 팔았다 합니까?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개를 해야 됩니다. 중개를. 이 법은 매매법이 아니잖아. 그죠?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를 해야 되지. 그런 중개 대상물을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뭐 교환업을 금지한다, 임대업을 금지한다 이런 말은 없죠. 제목에 충실하라 이 말이에요. 온 거죠.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협조 아까 체크하실 때 뭐 하셨습니까?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뭐 하는 행위? 협조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그죠? 예를 들면 밖에 무등록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그 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원래는 등록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뭔가 위반을 해서 등록이 취소됐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자격증이 취소됐거나. 자, 그러면 오랫동안 중개업을 해온 그런 분이 고객도 확보돼 있고 물건도 확보돼 있고 그죠?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뭐가 없다? 등록을 못한 거예요. 뭐 그런저런 사정으로. 그래가지고 중요한 계약이 하나 체결되었다. 그러면 중요한 계약을 다방에 가서 계약서 씁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잘 알고 있는 친구 사무실 같은 데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수수료 몇 프로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지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도 뭐 협조하고 있는 행위가 느낌이 좀 오죠?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제목하고 형벌을 찾아갑니다. 금지행위 하면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그 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자, 1년에 1,000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이제는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000으로 접어듭니다. 그때 정서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서는 권리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권리 정서를 예전에는 소위 우리말로 하면 딱지다. 여러분 딱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좀 들어봤나요? 딱지를 하나 구한다. 할 때 딱지가 권리 정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정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들을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3년에 2천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최근에는 딱지라는 말을 잘 못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내려오면서 이제 미분양 아파트 이런 게 생기면 딱지가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는지요? 최근 10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망각으로 가서 그렇지. 무슨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2박 3일 줄 섰다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10년 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왜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을 분양하는데 2박 3일 줄을 서는가 하면 선착순 분양 이렇게 하기 때문에 먼저 가서 줄 서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를 받으면 로또가 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2박 3일 텐트 치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300세대가 만약에 분양이 되는데 앞에 1등부터 300등까지만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꽝이죠. 그러니까 앞에 자리 줄 바꾸는데 몇 천만 원이 들락날락거린다. 그런 이야기가 돌던 시절이 최근 10년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부동산 경기가 꺾어지니까 이제 그런 말이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원래는 부동산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뭐 봄바람을 타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뉴스에 들어오고 있는데 뭐 우리 아직 피부에 다가오기는 아직 좀 빠른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좀 달라졌다는 건 느껴요.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부동산 학원에 학생들이 늘어나요. 이것도 그 선행 주수가 되거든요. 이 경기가 어려우면 학생들이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지방이나 이쪽으로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은 부동산이 뜨고 있다라는 하고 개념하고 같아요, 이게. 한때 부동산이 뜨거울 때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30만 명 응시했습니다. 36만 명 이렇게 14, 15, 16회 때. 지금 올해 몇 회죠? 26회잖아. 딱 10년 전이잖아, 지금 그죠? 그때는 36만 명까지 응시했습니다. 작년에 몇 명 응시했냐면 12만 명 응시했습니다.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쭉 내려왔다 이 말이잖아. 그죠? 12만 명 선에서 지금 12, 13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학원에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도 부동산 경기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이게. 그죠? 막 그렇다 치고 그런 정서, 딱지를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3년에 2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만약에 딱지를 거래한다. 딱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들리면 이제 부동산 불 붙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갈로 열고 돈 된다 이 말하고도 똑같아요. 돈 되니까 거래하지. 갈로 하나 더 열고 3년 면회 갈 수도 있다. 그까지 쫙 잡으셔야 돼요. 딱지를 거래한다. 불 붙었다. 그죠? 갈로 열고 돈 된다. 하나 더 열고 뭐 3년 면회 갈 수도 있다까지 쫙 연결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권리정서라 그럽니다. 지금 보금자리 주택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는 다자녀 우선 분양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기가 3명 이상이면 아파트를 먼저 분양해 준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자격, 그런 딱지를 먼저 받으면 부동산을 받을 권리를 준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3년에 2천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딱지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표준말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자, 197페이지 5번에 거기 하나, 둘, 셋, 넷, 넷째 줄 봅니다. 자, 넷째 줄 지금부터 줄 거면서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라는 것은 자, 정서를 설명해 주잖아요. 입주자 저축 정서, 뭐 청약 부금 통장, 주택 상환 사채 철거민 입주 증명서 및 건물 철거 확인서 등을 말한다. 지금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는 말고 청약 부금 통장 이런 거 3년 넣으면 1순위다. 2년 넣으면 2순위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런 정서를 사고 팔고 적발하다 걸리면 3년에 2천이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줄 끊는 것에 한 5째 줄 좀 내려오면 작은 글씨로 보는데 주택법상에서는 하는 말 보입니까? 갈로 안에 그거 줄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자, 이 정서를 거래하면 우리 법에서는 얼마라고요? 3년에 2천인데 주택법에서는 얼마로 한다? 3년에 3천만 원이에요. 어차피 이러면 주택법 공부해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시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거를 그 주택법이라는 건 안 보고 법에서는 우리가 3년에 2천을 전달하는데 책에 3년으로 3천 돼 있던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 많다니까요. 눈이 나빠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다? 주택법에서는 3년에 3천이에요. 됐죠? 우리는 3년에 2천까지 정리해 놓으실 것.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자, 정서라는 것을 구경하셨고 그런 것들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 2천. 직접이 뭡니까?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투기는 투기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 투기 조장 행위가 또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짚어야 될 것이 차익이 없어도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들을 꼭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투기 조장이라는 단어 옆에다가 차익이 없어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차익이 없어도 투기 행위, 투기 조장이다. 이렇게 메모를 하나 해 놓습니다. 자, 차익이 없어도 이게 이제 팔랜데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부동산을 1억에 구입을 하면 6개월 뒤에 1억 5천에 팔아주겠다고 하고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 그럽니다. 단기간에 이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 가면 많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 앞에 계시는 분한테 지금 이거 사세요. 1억에 사놓으면 내가 6개월 뒤에 1억 5천에 되팔아줄게. 이러면 여러분 같아도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되잖아요. 지금 1억에 사놓으면 1억 5천, 6개월 뒤에 1억 5천에 내가 되팔아주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단기간에 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투기 조장 행위라 그런다니까요. 자, 이렇게 투기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데 여기에 발전된 판례는 6개월이 지나서 1억 5천에 팔아주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나서 8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 이건 무슨 현상이죠? 조진 현상이죠. 완전히. 그죠? 6개월 뒤에 1억 5천에 팔아주겠는데 오히려 1년이 지나서 8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 손해봤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봐요. 차익이 없어도 뭐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봅니다. 이거를 또 거짓된 은행이지요 하고 1년에 철에 갖다 붙어버리면 2년 동안 한 2년 더 공부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전된 판례를 체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의도하던 바가 투기 조장 행위면 차익이 없어도 뭘로 본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 라는 유명한 판례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투기 조장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었고 200페이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자, 2번에 1,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찾았습니까? 지금 필기 다 했지만 확인. 동그라미 1번 직접 거래 동그라미 쌍방대리 동그라미 2번 탈세를 목적으로 셋째 줄을 보면 투기를 조장하면 투기 동그라미 3번 셋째 줄에 매매를 아니다 3번에는 첫째 줄 뭐 정서의 동그라미 해야 되죠. 자, 그래서 3년 2천만 원짜리가 무엇입니까 하면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 2천에 체크하셨습니다. 내려가면 2번에 1번 당해 물건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찾았나요? 동그라미 두째 줄에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어디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 동그라미 4번 마지막 줄에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뭐라고 했죠? 협조행위 그랬죠? 협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얼마? 1년에 1,000. 그래서 다 정리하면 매매 협조는 1년에 1,000이다. 다시 한번 복습시켰습니다. 자, 시험 치는 그날까지 부자기 의무 금지 행위하면 노래를 딱 잡고 계셔야 된다. 이거부터 안 잡고 공부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2, 3년이 지나더라도. 그래서 금지 행위를 정리하셨습니다. 201페이지 그 밖에 관련 의무입니다.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1번 이번에는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게시해야 될 의무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약국이나 병원에 가니까 의사 자격증, 약사 면허증 걸어놨는 거 보셨습니까? 중개사무소에도 게시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네 가지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1번 사무소 등록증 원본 찾았나요? 동그라미 2번 보수와 실비의 요율표 보수할 때 수 동그라미 3번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사의 자격증 원본 자 동그라미 4번 보정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보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게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등수보자는 게시한다. 네 가지니까 여러분 딱 보는 순간 감각적으로 쓰잘데없는 거 하나 딱 걸어놓고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골 문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확인. 등이 뭐죠? 등록증 원본. 그런데 원본이냐 사본이냐 가지고는 지금부터 시비 걸면 안 돼요. 무조건 게시하는 것은 뭐다? 원본이에요. 약국에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자격증이 사본 걸려 있는 거 못 봤죠? 왜 사본을 걸면 안 될까요? 사본을 걸면 복사해가지고 위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걸어야 되는 건 원본이라는 느낌은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원본 사본 말하지 않더라도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등록증 원본. 수가 뭐였죠? 보수표. 보가 보정 설정 서류 나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자가 뭐다? 자격증 원본 게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억할 것. 게시해야 되는 것은 등수보자 하면 게시되어 있다. 내가 모의고사 치고 나면 등수를 보고 싶다. 그러면 뭐 한다? 게시한다. 이렇게 기억하란 말이에요. 자, 등수보자를 게시해야 되는데 위반하면 제재가 뭐지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찾았습니까? 줄 닦아놓고 앞으로 100만 원짜리만 나오면 노래 제목이 뭐였다? 이보개 문표 반납 휴가 100만 원짜리 과태료였습니다. 자, 이복의 문표 반납 휴. 이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어디 동그라미 한다? 동그라미. 개가 뭐죠? 게시 의무 위반. 앞으로 여러분들은 100만 원짜리만 보면 이복의 문표 반납 휴 정리하실 것. 자, 가볍지만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번. 이번에는 명칭의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번호 답시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1번 답니다. 또는 2번 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뭐를 사용해야 된다?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자 사용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문자 사용의 의무가 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개사무소 간판을 달 때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거나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문자만 써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문자 사용의 의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적어라, 저렇게 적어라, 이런 것도 법으로 정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법으로 안 정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밖에 나가면 기획부동산, 개발부동산 또는 컨설팅 부동산 이렇게 간판을 적고 쓰면서 저 사람은 등록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위반한 자가 있는지 위반 안 했는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간판을 이렇게 쓰라라고 의무를 딱 부여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문자를 사용하는 의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써야 되는데 위반하면 당연히 뭐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밑에 보이십니까? 자, 100만 원짜리만 보이시면 줄 딱 꺼놓고 또 노래 제목 적습니다. 이 보게 문표 반납표. 자, 적어놓고 어디 동그라미? 문에다가 동그라미. 문자 사용 위반은 100만 원짜리다. 그죠? 자, 문자 사용 100만 원짜리인데 조심해야 될 게 뒤편에 가서 강조하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안 쓰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지만 이번에는 개업공인사도 아닌 자가 이걸 쓰고 있으면 요거는 개업공인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처벌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개업공인사 아닌 자가 이렇게 쓰고 있으면 이거는 1년 징역 1,000만 원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분 못하니까 아까는 문자 사용 위반은 100만 원이라 그래놓고는 이번에 답은 1년에 1,000이란단단단다 이러고 앉았다니까 정신없는 소리. 그죠? 문자 사용 위반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다르다니까 지금. 되겠습니까? 그 구분하셔야 돼요. 좀 이따 다시 강조하겠지만. 자, 지금 체크했던 내용에 다시 바로 밑에 넷째 줄입니다. 개업공인사가 5개 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관로안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 줄 꺼놓고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이거 표기 안 하면 얼마짜리다? 또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거기다 계속 읽습니다.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가로 간판, 세로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는 적어야 된다. 인식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자, 지금 스토리는 또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중개사무소 간판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였습니다. 아닌 자가 하게 되면 1년에 1,000인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대표자 김갑동이라는 이름을 기록해야 된다. 그때 이름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는 적어야 된다. 이것도 역시 문자 사용 위반이잖아. 그죠? 왜 이렇게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되는가 하면 아까 등록증 걸어놓고 영업하라 그랬죠. 그럼 등록증에 있는 이름하고 밖에서 일하는 간판 이름이 같은지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양도나 대여를 방지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때 대표자 이름은 예전에는 100분의 15의 크기로 적어라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폐지되고 이제는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바뀌었으니까 거기 인식에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왜 100분의 15의 크기로 적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법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이 자료도 있을까봐 좀 걱정됩니다. 자기 이름이 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김건여 이런 이름이 있거든요. 그럼 대표자 이름 적으려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여기다가 김건여 이래 적어놓으면 남들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봐. 뭐 그러니까 100분의 15의 크기로 보이도록 적어라 이렇게 법도 정했는데 무슨 놈의 법이 이름을 몇 프로로 적어라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는 기록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명을 대표자 성명을 기록해야 되는데 분사무소는 누구다? 책임자 이름을 기록하라. 이것도 위반하면 문자 사용 위반이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혹시 이 자리에 진짜 김건여 씨 계실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뭐 이름에 그래서 대서 받을 필요는 없는데 그 이름에 의외로서 대서 받는 사람 보기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죠? 남자친구가 이 신중이래요. 한자로 적으면 얼마나 이름도 고상합니까? 신중, 믿을 신자에 무고를 중자인 거죠. 근데 성이 임시라, 그죠? 그래가지고 이름이 임신중인데 그때 저희들이 철없던 그 시절에 그죠? 고등학교 수업할 때는 들어올 때마다 출석 부르거든요. 선생님마다 바뀌니까. 잘 나가다가 임신중 하면 네 이러잖아, 그죠? 그 몇 개월인데 계속 말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았던 친구가 자꾸 사람이 이렇게 위축되는 거, 이렇게 소심해지는 거, 그죠? 그 이름도 그런 영향을 주기는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진짜로 그거 좀 해줘야 되겠죠. 개명해줘야 되겠죠. 개명 안 했겠습니까? 그때 철없던 우리 시절에 임신중이 보고 뭐라고 했냐니까 몇 개월이고 이래 묻다가 니는 마누라를 개월이 하고 살아라. 개월이는 옷이가 좋다. 뭐 이래 살면서 그죠? 5개월이 하고 살아라. 이래 살면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우리들이야 까불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듣는 당사자는 그것도 한 번도 본도 아니고 그죠? 스트레스 컸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증 안 들고 다니잖아, 그죠? 지금 김건녀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는가 하면 감기가 들어가지고 이비인후과에 딱 앉아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앉았는데 옆에 사람이 이제 김건녀 씨였겠죠. 간호사가 김건녀 씨 들어오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건 좀 살살 부르지 세게 불렀던 모양이라 그죠? 이 사람 들어가면서 얼굴 벌게져가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러면 스트레스 받는가 이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때는 의료보험증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던 시절이니까 왜 사람 이름 옆에 갈로요가 한문으로 적어 놓잖아요. 의료보험증도 이름 한문이 있어요.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샛별이니 이래가 한글로 쓰는 이름이 많지만 김건녀는 이건 한자를 뭘로 적을까 내가 궁금해갖고 옆에 이렇게 봤어요. 그래 보니까 김말자 돼 있더라고. 말려 돼 있더라고. 말려. 김말려로. 한자는 김말려고 한글로는 김건녀. 나 진짜 그 사람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같으면 여기서 스트레스 안 받겠나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한자로는 이렇게 김말려라고 적어놨더라니까요. 요즘은 왜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에 한글로만 이름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자를 굳이 안 적거든, 그죠? 근데 그 시절은 다 갈로 있고 한자를 넣었거든, 그게, 그죠? 자,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신 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넘어가서 유차 명칭의 사용 금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아닌 자가 이랬으면 사정은 무조건 뭘로 간다? 1년의 처리죠. 그거 구분하라고 정리하십니다. 원래는 4번 나올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표시 광고 별표 딱 찍어놓고 자 밑에 간판에 철거 5번은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4번 5번이 이번에 신설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5번을 걸었어. 그 5번은 너무 내용이 단순한 걸 걸었는데 사실은 4번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4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부터 봅시다. 하단 간판에 철거. 개업공사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는데 언제? 1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 때 이전에 동그라미 2번 폐업 신고 폐업 동그라미 3번 취소 처분 받으면 취소 동그라미. 자, 제가 일거는 드렸지만 여러분이 여기 노원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강남으로 이전했습니다. 간판 철거하고 가야 된다. 그냥 가야 된다. 철거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여기서 폐업했다. 간판 철거하라 이 말이에요. 또는 마지막에 취소 처분을 받으면 철거하는데 이런 의무를 왜 만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도 철거를 안 하고 가. 안 하고 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사무실의 간판을 이용해서 무자격자가 영업을 하는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판 철거의 의무가 도입됐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잖아. 사실은 이거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해놓고 답이 뭐다? 휴업 신고 시. 휴업했을 때 철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휴업하면 바로 다시 영업할 건데, 그지? 작년에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작년에 이게 가볍게 돌았다는 뜻은 올해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4번이 나와야 된다고. 자, 4번. 표시 광고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뭐를 표시해야 된다? 1. 사무소 표시, 사무소에 동그라미 합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동그라미. 3번 소재지 동그라미, 연락처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해놓고 보니까 모두 몇 개? 동그라미 4개잖아 봐요. 그럼 동그라미 4개라는 말은 뭐다?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 말하고도 같죠? 옆에다가 하나 적어봐요. 거기에 등록번호를 기재하라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 답으로 딱 적어놔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뜻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작년만 하더라도 그죠? 밖에 나가보시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밖에 나가보시면 뭐 빌라 있음, 금액은 금매 3억, 방 올수리 되어 있음, 밑에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공중전화 박스나 전봇대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뭐 그래도 있는 데는 있겠지만 자, 그런 것들을 표시 광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광고를 딱 보면 저게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무자격증은 이제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광고만 봐가지고 구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겠죠. 무자격자가 광고를 해가지고 거래를 이루는 경우도 있었을 수 있잖아. 그죠? 그것을 방지하려고 이제는 표시 광고를 하려면 4가지를 기록해놔야 돼.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중개사무소 명칭. 예를 들면 미래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그리고 소재지, 노원구 창동 소재, 연락처는 몇 번. 요거 4가지를 넣고 광고를 해야 돼. 이거 안 넣고 하면 옆에다 적어야 돼요. 위반 시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자인지를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100만짜리 과태료 적었습니까? 자, 100만짜리 적고는 또 노래 불러야 돼요. 뭐라고? 이복의 문표 반납표 어디 동그라미 한다?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예요. 적으셨죠? 밑에다가 또 적어야 돼요. 만약에 개업거사 아닌 자가 이렇게 광고를 하면 이거는 사정이 확 달라지잖아 지금. 그죠?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이에요. 그리고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고 아닌 자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한다? 1년에 1000이에요. 자, 여러분들 1년에 1000만 기록하지만 이게 현장에서는 어떤 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법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번의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개사무소에 나가보면 중개보조원도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사연이 많았겠어요. 이게 아직 감각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 중개보조원이거나 소속 공인사로 일하다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장님이 우리 원룸을 네가 전문으로 좀 임대를 놔줘 이렇게 하는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이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사에게.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 그죠? 그 옛날에는 광고해놓고 손님 오면 거래하고 수수료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개업공사 아니면 광고를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사무소의 이름으로 올려야 되니까 사무소로 전화가 가겠지. 물건을 찾는 사람이. 그죠? 그 중개보존의 소송에서 항상 자리에 붙어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 없을 때 연락 와가지고 자기들 거래해버리면 내 물건 뺏긴다 이런 모습하고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내용이었다니까요. 그 요즘은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제 중개사무소 명칭을 적어야 되니까 거기에 사무소 명칭에다가 전화번호 넣고 갈로 1번, 2번 이런 걸 적어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전화 오면 아, 몇 번을 보고 전화하셨습니까? 그럼 2번, 아, 2번이면 누구 거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도 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게 요새는 하더라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죠? 지금 했던 말을 싹 다 정리하면 뭔지 압니까? 앞으로 개업사님은 영업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자격증 없는 자들은 이 자리 자꾸 영업에서 도태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따야 돼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 에이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 할 수 있다. 잘한다. 이런 말도 들려요. 근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 자꾸 이렇게 제재를 한다니까. 그죠? 자격증, 라이센스 없는 자는 이 어깨를 못하도록 자꾸 법이 가고 있다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지금은 1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시험용으로 듣지만 현장에서는 이 법이 도입되면서 작년에 덜썩했다니까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의 소속공인사는 그럼 중개업하지 말란 말이냐? 막 이런 이야기까지도 돌아다니는 정도로 예민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취지가 뭐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래 나가잖아 지금. 그죠? 이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 그럼 이것만 새기시면 돼요. 원래 더러워서라도 합격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이게 초점이에요. 초점. 그죠? 어영부영 하다 보면 2년, 3년 막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표시 광고 의무는 그런 의미를 중요하게 관리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203페이지. 자격증, 등록증 등의 양도되어 금지인데 뭐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양도되어 할 수는 없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양도되어 할 수 있나 이런 문제 절대로 안 묻는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은 취소시켜버리고 1년에 1000만 원 그런 거를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 그죠? 제재 기록해 놓으시고 넘어갑니다. 7번 교육 들어왔습니다. 자, 또 교육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도 좋아하는 데다가 이 교육이 원래 대폭 개정돼서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출제하는 단원인데 이 교육을 공부할 때는 첫 번째 제목부터 세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교육 하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실무교육 동그라미. 오른쪽 205페이지 상단에 연수교육 동그라미. 바로 밑에 3번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 동그라미. 자, 앞으로 교육 하면 뭐를 기억할 것? 세 가지. 뭐예요? 실무교육이 있다. 그 다음 연수교육이 있고 그리고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왜 제목조차가 시험 문제인가 하면 원래 교육은 실무교육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부터 이제 2개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걸 수 있는 방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은 실무교육만 있다. OX. X. 제목 잡았죠? 연수교육, 직무교육도 있다. 제목부터 잡고. 그나마 다행인 게 이런 교육은 모두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여러분한테 참 다행이죠. 이거는 누가 하고 이러면 또 그것도 골치 아파진다니까. 그죠? 근데 일관되게 교육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여러분 이때 시장이라는 게 서울시장, 도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울시장이 하는 교육이 다르고 경기도지사가 하는 교육이 다르면 안 되니까
시도지사가 실시는 하되 국토장관이 뭐를 만든다? 지침을 마련해서 보내줍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똑같이 교육을 실시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통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자, 이거 가지고도 문제 낼 수 있는 방법. 모든 교육은 국토장관이 실시하고 OX, X, 시도지사는 교육 지침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통점을 딱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그러면 실무교육을 받는 사람이 원래 법에서 4명이 도입됐습니다. 여러분 4명이라는 말은 딱 시험 내기 좋겠구나. 그죠? 딱 뭐 하기 좋은 나이? 뭐 어떤 사람은 딱 뭐 사랑하기 좋은 나이, 딱 염하기 좋은 나이 뭐 그런 말도 하긴 하던데 딱 시험 나오기 좋은 내용이죠. 도입됐는데 몇 개 도입됐다? 4가지가 딱 도입됐다니까요. 자, 실무교육 대상자 봅니다. 밑에 2번 찾았나요? 1.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줄 것입니다. 사원 또는 임원전은 앞으로 사원 하면 무조건 이꼴을 임원이라 그랬죠. 사원 임원. 3번 분사무소 책임자, 4번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4사람이 도입됩니다. 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구라고요?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법인의 사원, 임원. 여러분 사원은 이꼴 임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이번에 도입됐다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4사람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연수교육 받아야 될 사람 대상자 잡아봅시다. 오른쪽 갑니다. 연수교육 대상자 2번의 첫째 줄.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둘째 줄에 보면 12시간에서 16시간을 하되 실무교육을 받은 동그라미 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소속공인중개사 동그라미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 대상자입니다. 마지막 하단의 직무교육은 누가 대상자입니까? 중개보조원을 대상자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그죠? 이번에 신설됐으니까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연수교육에 첫째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연수교육을 한번 봐요. 주목. 이렇게 예전에 교육은 실무교육만 했었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공부해보면 중개사법이나 공법이나 세법이 자꾸 바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바뀌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바뀌는 법을 공부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업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기가 안 쉽습니다. 일도 바쁘고 그죠? 그러니까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연수교육을 도입해가지고 연수교육은 어떻게 한다? 2년마다 반드시 받도록 해가지고 바뀐 법을 가르쳐 주려고 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육과 달리 연수교육은 안 받으면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연수교육의 취지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 바뀐 법을 가르쳐 주려고 연수교육을 만들었기 때문에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하고 요거는 안 받으면 얼마짜리 들어간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붙어 있는 거라 이게. 그죠? 자, 그럼 이걸 감각을 살리려고 지금 실무교육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실무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 살리셔야 돼요. 연수교육은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라 그랬어요. 근데 실무교육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무교육 안 받았다.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 500만짜리 과태료 이렇게 걸면 무조건 X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으면 등록을 못해. 법인의 사원 임원이 안 돼. 분사무소 책임자가 안 되고 소속 권사를 갈 수가 없지. 500만 원 과태료 매겨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 제재가 없다니까 안 받아도. 다시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고 들으셨죠? 안 받으면 중개보조원으로 못 가. 뭐 500만짜리 과태료 이거 걸면 안 된다니까요. 제재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재가 딱 있다고. 연수교육은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요거까지는 표지를 딱 잡으시면 되고 실무교육은 거기 시간이 얼마로 돼 있죠? 28에서 32시간 연수교육은 12에서 16시간 그 다음 보조원에 대한 교육은 3, 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 교육 시간도 시험에서 석 걸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28에서 32니까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하루에 8시간 교육을 하면 8시간 2일에 8시간 하면 16시간 3, 8이 24, 3일 하면 24 4일 하면 4, 8이 32시간 5일 하면 5, 8이 40시간 6일째는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이 토요일은 4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4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교육을 8시간 한다고 기준으로 하면 교육기관에서 8시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실무교육은 28에서 32이니까 3일 받으면 얼마다? 24시간. 4일 받으면 32시간이죠. 근데 4일째는 뭐 한다? 오전 수업하고 과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28에서 32. 그럼 오전 수업하거나 전체 다 하거나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기억할 때는 실무교육은 몇 박 며칠? 3박 4일 교육이다. 이렇게 기억해야지 숫자가 기억난다고. 자, 실무교육은 몇 박 며칠? 3박 4일. 연수교육은 얼마? 1박 2일. 자, 이틀 하면 16시간 다 하죠. 근데 둘째 날에는 뭐 한다? 오전 수업하고 마친다니까요. 그러면 12에서 16시간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연수교육은 몇 박 며칠? 1박 2일. 그 다음 중개보조원은 3, 4시간이니까 무박교육이에요. 요래 기억을 해야 이걸 잡아내진다고 시간이 막 헷갈리기 때문에. 자, 다시. 실무교육은 몇 박 며칠? 3박 4일 교육입니다. 그리고 28에서 32. 요래 생각해놔란 말이에요. 연수교육은 1박 2일이에요. 12에서 16시간. 중개보조원은 무박이에요. 3박 4일, 3, 4시간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교육을 1박 2일 뭐 3박 4일 이러니까 어떤 분은 앉아서 공부도 안 하고 합격하고 나면 3박 4일 설악산 가는구나. 설악산 안 갑니다. 자기 집에서 박하면서 왔다 갔다 교육 받아야 돼요. 하여튼 3박 4일, 1박 2일 기억해놓으시고 최근에 도입되기를 여기 직무교육은 아까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도입되기를 직무교육은 적어놓습니다.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 여기 도입됐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죠?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전달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셨고 교육의 통지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교육의 통지 뭐 이런 것들은 읽으시면 되죠. 고유 식별 번호의 정리 그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제 넘어가면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되는 내용이 접어듭니다. 10분 쉬었다가 따라가겠습니다.